이재명 대통령이 모욕하는 연극 논란. 네. 지난해 이제 12월 3일 계엄 전날 네. 이재명 대통령 가면을 쓴 인물을 폭행하는, 그러니까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내용의 연극이 상연된 사실. 이게 뒤늦게 알려졌네요. 네. 사실 저희 의원실 쪽에 이제 제보가 왔는데 네. 제보가 오고 그걸 확인하자마자 이제 바로 저희들도 이제 항의 집회 및 항의 서한 전달을 준비했고 진행을 했죠. 네. 그러니까 사실 교회라는 곳은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사실 교회 활동의 자유는 존중돼야 됩니다. 그러나 네. 그것도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헌법적 가치의 틀 안에서의 이야기겠죠. 그렇죠. 그런데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이미 헌재가 결정했던 내란 행위에 대한 옹호,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폭력을 조장하고 혐오를 조장하는 내용의 연극을 공연했다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봤기 때문에 네. 교회 앞에서 저희가 집회도 하고 항의 서한도 전달을 하는 일련의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은평 지역에 있는 교회라서. 은평을입니다. 은평을. 은평을이고요. 네. 위치는 진관동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은평 제일교회라는 이름의 교회가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예. 오해하지 마시고 진관동에 있는 은평 제일교회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런 연극을 한 것 자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저는 의도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작년 12월 3일 날 있었던 내란 행위의 탓을 민주당에게 자꾸 지우잖아요. 특히 네. 극우들은 민주당이 심했기 때문에 그랬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또는 그 세력들이 노리는 건 이걸 거예요. 내란이라는 게 법원에서 인정된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는 그 내란의 원인이 민주당이 있었다는 정도는 대중들에게 각인시키고 싶을 겁니다. 그래야 정치적인 세력으로서 뭔가 조그만 입지라도 보존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을 혐오하고 네. 이 사람들이 지나쳤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근데 음. 아쉬운 거는 1차 특검에서도 내란의 원인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지 않았어요. 내란의 동기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런 얘기들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네. 물론 헌재에서는 윤석열이 당시에 얘기했던 민주당이 뭐 탄핵을 많이 했다든지 민주당이 어떤 예산을 깎았다든지 이런 건 다 터무니없는 얘기다라고 반박을 다 했습니다. 그 내용을 확실하게 이제 아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우적인 세력들, 국민의힘, 뭐 보수 기독교 쪽에서는 네. 계속해서 민주당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어요. 그런 일련의 어떤 작용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항의서한 보내셨다고 하셨는데 네. 교회에서 반응이 좀 있었습니까? 아직까지는 반응이 없고요. 그래서 예. 저희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왜 입장 표명이 없는지에 대해서 다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모스탄을 맞습니다. 불렀던 그 교회. 모스탄을 불렀던 그 교회예요. 모스탄을 불러서 네. 또 이제 극우적인 내용 음. 이런 내용에 대한 강연을 벌였던 교회고 안타까운 건 이 교회 주변에 각종 혐오 현수막이 다른 곳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 가면을 쓴 이거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까 아니 싶은데요. 교회는 예. 사랑을 가리키는 곳이지 폭력을 가리키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 가면을 쓴 사람을 뭐 몽둥이로 또는 발로 구타하는 장면이 공공연하게 공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헌법적 가치뿐만 아니라 네. 교회가 그동안 가르치고 또 실천하라고 했던 여러 가지 덕목에도 위반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신도들에게 종교적 권위를 빌어가지고 저렇게 전파하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제 항의서는 보냈고 이제 답변은 없는데 네. 이거 어떻게 좀 대응을 하고 어떻게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됩니까? 글쎄요, 지금 모스탄이 와서 강연했을 때도 저희 지역위원회 차원에서는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했지만 네. 또다시 저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입장 표명을 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수단들도 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다른 수단과 네. 법적인 대응이나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고,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 이런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윤석열이 재판 과정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사형구형하는데 웃거나. 네. 자기는 끝까지 별거 아닌 일이었고 나름 필요한 일이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잖아요. 민주당이 너무 심해서 자기네들이 그랬다.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고 예. 그렇게 포장되고 국민들에게 그렇게 인식되길 원하겠죠.
그러니까 그걸 이 교회에서 이런 연극하는 모습이나 아니면 뭐 집회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윤석열이 내 뒤에 지지자들이 있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착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형구형 사형구형이고 지난주에 있었던 체포방해 혐의 네. 등에 대해서 네. 징역 5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맞아요. 그걸 보면서 국민들이 이거 이상하다. 사법부가 너무 나이브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 그러니까 이런 뭐 교회나 이런 지지자들은 모르겠지만 사법부조차 이걸 좀 세게 안 보고 심각하게 보고 있지 않은 게 아닌가 맞습니다. 이런 걱정하게 돼요. 제가 전에도 여기 나와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예. 구속영장들이 줄줄이 기각되면서 특히 뭐 최혜병 특검이 청구한 영장, 구속영장의 경우에는 90%가 기각이 됐거든요. 네. 영장이 이렇게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많이 기각이 된 배경에는 법원이 이 내란이라는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드러난다. 사안의 중대성이라는 부분이 결여돼 있다. 네. 사안이 중대하면 중한 처벌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죠. 도주 우려가 커져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커집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사안이 중대하다. 그렇기 예. 때문에 도주 우려가 크다. 그래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이 중대한 사안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루틴이에요. 그런데 사안의 중대성이라는 부분이 항상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영장이 줄줄이 기각됐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판결문 앞단에는 네. 굉장히 사안이 중대하다는 표현이 있었지만 맞아요. 결과적으로 형량은 초범이라는 이유로 예. 경하게 해줬어요. 이 이야기는 이 재판부조차도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는 인식은 못 갖고 있는 것 같다. 이게 법원의 전체적인 분위기 아니겠는가 이런 우려가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혐의 자체만 쭉 놓고 보면 뭐 이제 체포방해에 대해서 초범이라고 한 건 아니다라고 뭐 반박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네. 그 혐의 중에 초범이란 것을 딱 끄집어내 가지고 맞습니다. 양형 기준 삼는다. 네. 사실상 그런 것도 우리가 판결문을 들으면서 알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중하게 보지 않는다. 이건 확실히 확인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그래요. 때는. 사실 윤석열의 작전도 예. 재작년 계엄이 아하. 내란이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2시간 3시간밖에 유지가 안 됐고 아무도 네. 안 다쳤고 나름 이유도 있었고 그렇게 해프닝 같은 거고 나 바보고 중대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 심지어 최후 변론에서 자기를 바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안이 경하다는 거예요. 계속 경하다. 예. 약간 그런 식으로 끌려가고 있거나 아니면 애초에 법원이 음. 그렇게 판단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께서도 하이든님이 특별재판부 했어야 된다. 박주민 의원이 얘기했던 특별재판부 했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게 두고두고 한이 됩니다. 이 네. 모습 보면서 물론 내란 이제 본류 재판은 다음 달에 진행이 되지만 첫 재판에서 이렇게 징역 5년, 10년 구형에 징역 5년 이거 보면서 다 반씩 깎아주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고 이렇게 양형을 상당히- 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아, 전반적으로 법원이 내란에 대해서 중하게 보지 않고 있다. 이거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헌재의 경우에는 네. 12월 3일 날 재작년 12월 3일 날 있었던 일이 수십 년간 국민들이 축적해왔던 신뢰 관계를 훼손시켰고 무너뜨렸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5.18 같은 일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신뢰가 국민들에게 수십 년간 축적돼 왔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한 방에 날려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사안이 중대하고 그래서 탄핵돼야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수십 년간 앞으로는 헌법이 지켜질 것이고 헌법이 이렇게 심대하게 침해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신뢰가 무너졌는데 네. 그럼 그걸 다시 세우려면은 음. 법원이 이 사안을 중하게 보고 중하게 형들을 선고해 나가야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구나. 네. 라고 국민들이 헌법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나라 사법 질서에 대해서 신뢰를 다시 회복하지 않겠어요? 근데 법원은 희화화되고 재판정에서 그 변호사들이나 윤석열이 하는 걸 보십시오. 네. 선고도 정말 형편없이 나오고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또 이런 일 벌어지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진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국민들께서 너무 분노할 수밖에 없는 다 충격받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 과정에서 나왔던 이 판결문에 나왔던 그 내용을 보면은 공수처 이제 수사하고 그다음에 체포하러 들어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다, 할 수 있다라고 재판 판단 나온 거 네. 아니겠습니까? 뭐 지금까지 이제 그 윤석열이 주되게 주장했던 공수처의 수사권에
영장 발부한 법원의 적절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 문제 없다고 판결한 거죠. 그래서 약간 정리된 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전히 그렇다 하더라도 사안을 중대하게 안 보는구나. 그러면은 사실 걱정에 걱정을 좀 더하는 측면이 있지만 네. 그 법 위반은 있어. 근데 법 위반이 있지만 내란은 아니야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절차적으로 위배했다. 국무회의 절차적으로 위반했다. 개헌법을 위반했다.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내란은 아니야. 뭐 공무집행 방해를 했다거나 뭐 이런 건 있지만 내란은 아니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심지어는 내란이지만 형량은 굉장히 가벼워. 또는 내란이지만 이유는 민주당이 잘못해서. 여러 가지 말씀 지금 들어보니까. 저희가 바라지 않는 또는 예. 있어서는 안 되는 시나리오가 가능하죠. 계속 걱정이 되는데. 그래서 이 목소리 계속 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국민들의 뜻이 국민들이 판단하고 있는 국민들의 법 감정은 어떤 것인지 네. 계속 얘기를 해야 된다. 답답합니다. 근데 답답한데 이런 가운데 제2 이제 종합특검법 이게 국회에 통과가 됐어요. 맞습니다. 의원님 보시기에는 종합특검 수사에서 가장 중점을 둬야 할 부분 뭐라고 보십니까? 이번에 이제 아시겠지만 제2차 종합특검의 경우에 파견 검사 숫자를 대폭 줄였습니다. 15명 정도 수준으로. 네. 이 이야기는 뭐냐? 검찰을 제대로 수사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란의 검찰을. 동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심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김건희에 대한 보호, 김건희의 사법 리스크를 그렇죠. 덮어주기 위한 것 아니겠느냐라는 의심을 다 하잖아요. 출장 조사 가고.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가 안 됐던 핵심도 네. 검찰에 대한 수사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검찰이 계속 사건을 덮어줬고 은폐했고 네. 축소했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안 됐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수사 못했던 이유가 특검에 파견됐던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건 내부에서도 계속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2차 특검을 하면서는 파견 검사의 숫자를 줄이고 오히려 다른 전문가들 그리고 수사관들 이런 사람들의 숫자를 늘렸기 때문에 네. 1차 종합특검 때 안 됐던 검찰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좀 제대로 수사될 것이고 돼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부분 말씀하셨네요. 사실은 양평고속도로 문제나 노상원 수첩 아니면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어떻게 된 거냐 여기에 좀 집중하는 경향이 좀 있었는데 이제 여론이 그게 아니라 검찰이 과연 왜 그랬느냐 네. 검찰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것도 중요한 아까도 제가 부분인데. 말씀드렸지만 헌재가 분명히 내란의 동기라고 윤석열이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했지만 여전히 극우 세력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그렇죠. 포함해서 예. 이런 사람들은 내란이 민주당 때문에 했다는 얘기를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터무니없는 말이고 말이 안 되는 말인데 네. 극우들은 마지노선으로 그 정도라도 얻으려고 할 거예요. 아, 그래야 정치적으로 발언할 기회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네요. 내란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예. 근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내란의 동기라든지 내란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다 분명하게 밝혀져야 되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그 길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들이 왜 김건희의 사건을 축소하려고 했고 그래요. 그 과정에서 어떤 한계에 봉착했고 네. 이런 내용들이 수사가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부분 말씀해 주셨고